여야 합의로 구성된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위가 오늘 처음으로 전체 회의를 엽니다. 전격 인터뷰 일부에선 국회 대미투자특위에서 간사를 맡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수영입니다. 네. 자, 지금 위원장을 국민의힘의 김상원 의원이 맡으시고 간사를 또 의원님이 맡으셨잖아요. 네네. 네. 오늘 회의 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따로 좀 모여서 어떤 입장을 정리하신 게 있으실까요? 네, 그동안에도 많이 얘기를 해왔고요. 오늘 보통의 우리 국회 회의가 10시에 시작하는데 네. 이 특위는 빨리 진행을 좀 해야 되는 시간 문제가 있어서 예. 9시에 아. 오늘 소집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9시 이전에 우리 의원들 다시 또 모여서 입장도 정리하고 한 번 더 논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네. 관세 문제가 워낙 전 국민적인 관심사이기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일정에 좀 어떻게 보면 압박감을 받는 상황인데 여야 네. 협치에 대한 기대감이 그래서 좀 크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헌법제가 60조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사실 이제 정부가 다른 나라에 대해서 재정적인 부담을 지게 되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게 헌법 60조의 규정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부 여당에서는 시간이 없다고 빨리 하자고 해서 저희가 기업들 부담이 엄청나게 크니까 예. 그걸 감안해서 대승적으로 비준 동의 절차는 밟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많이 양보를 하고 빨리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정부 여당과 우리 야당 간의 협치로 지금 만들어진 거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국익을 위해서 또 기업을 위해서 저희도 정부 여당에 협조를 해서 이 법을 빨리 통과시키려고 하는 실용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그 대미투자특별법이 8건이 발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네. 9건입니다. 9건입니까? 어제 하나가 더 나와가지고요. 네. 9건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몇 건이고 민주당 발의안이 몇 건 어떻게 될까요? 민주당 발의안이 6건이고요. 예. 그중에 2건은 정부와 함께 발의한 것이고 네네.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3건의 발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도 대표 발의하신 법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정부 여당 안에 보면 그 한미 전략투자공사라 그래서 기관을 하나 새로 만들게 돼 있습니다. 자본금이 3조 원인 기관이고요. 네. 그 안에 이제 어떤 사업에 투자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사업위원회,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2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이 구조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 방만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크게 보면 10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3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면 이 3가지를 교정하기 위한 법안을 제가 내놓은 것입니다. 예. 첫 번째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자본금 3조 원이나 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예. 이 3조 원을 1조 1천억 원 정부가 내고 1조 9천억 원 기업이라든지 협회 단체들한테 걷겠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 저는 정부가 좀 아껴 쓰더라도 기업이나 협회 단체로부터 걷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즉 자본금을 1조 정도로 줄여서 정부가 아껴서 이걸 충당하는 게 맞다고 싶어서 혈세 낭비 조항들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각종 의사결정을 하고 투자를 하는 과정, 그다음에 자료 이런 것을 비공개하도록 해놨습니다. 국정원보다도 더 빡빡하게 비공개하도록 했는데 예. 이건 사실 국회 통제를 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보고라든지 동의라든지 회의록 작성 이런 것들 전부 공개하는 쪽으로 제가 바꾸는 조항이 들어있으면 깜깜이 금지 조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낙하산 근절인데요. 네. 이 그 투자공사라는데 임원이 무려 6명이나 됩니다. 투자 의사결정은 상부 장관이 하고 경제부총리가 한 번 더 챙겨서 결정을 하면 집행만 하면 되는 기관인데 네네. 무슨 사장 포함한 이사가 5명에 감사가 1명, 즉 임원이 6명이나 되는 조직을 만들어놨고 예. 아까 말씀드린 그 운영위원회하고 그 사업위원회 밑에 네. 15명 내지 20명 정도의 민간 전문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건 너무 방만한데 이분들에 대한 자격 요건이 또 없어요. 네네. 그래서 원하면 뭐 정치권의 사람 누구나 선거 떨어진 사람 누구나 뭐 가다 놓을 수 있는 소위 낙하산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도 10년 이상 금융투자에 종사한 사람으로 못 받고 네. 아무나 갈 수 없도록
규제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법안의 주요 골자입니다. 네.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그 법안도 9가지지만 사실 여야 간에 좀 이견이 크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의원님께서 네. 생각하시기에 이제 특위에서 이 법안을 갖고 논의를 하실 텐데 자, 그렇다면 어떤 부분은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는 더불어민주당과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하시는 그 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비준 동의 절차 생략하는 데 대해서 대승적으로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예. 법안 내용에 관해서는 정부 여당에서 많이 양보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10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중에 3가지를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네.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전혀 문제가 없는 꼭 필요한 거거든요. 낙하산을 근절한다든지 세금을 아낀다든지 민간 기업에 돈 받아오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또 정보 공개를 한다든지 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법이 또 신속하게 한 달 만에 통과돼야 된다고 정부 여당이 주장을 하니 네네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와 양보를 해야 될 상황이다. 이런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낸 개정안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양보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침에 제가 좀 보도를 쭉 챙겨보면서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당초 국민의힘에서 비준을 주장을 하셨는데 이번에 좀 양보를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대미투자특별법 법안 전문에 비준에 준하는 문구를 추가하기를 국민의힘에서 원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 보도에 대해서 좀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비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돈을 저희가 정부가 지출을 하는데 이게 하면 우리 국내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네. 우리 재정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평가를 하고 준비를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네. 산업에 미치는 영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준을 생략했기 때문에 이 법안에서 앞으로 투자를 할 때라도 네. 이런 평가를 좀 해가지고 제대로 된 투자를 하도록 해야지 마구잡이로 연 200억 불, 2천억 불 합해서 3,500억 불을 투자를 그냥 하게 되면 네. 우리 산업에 피해가 미치고 우리 재정에도 큰 피해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을 앞으로 투자할 때라도 평가 보고서를 만들어서 국회에 보고하도록 네. 하는 내용도 저희 법안에 지금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네. 비준 절차는 그치지 않지만 법은 통과시키지만 앞으로 투자한 과정에서 네네. 비준에 준할 정도로 산업 영향평가, 재정 영향평가를 해서 내라. 이것이 이제 법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께서 앞서 그 협의 과정에서 대미 관세 협상을 이재명 정권이 상습범 수준으로 말을 바꾸고 있다 좀 강하게 비판을 하셨어요. 네네. 네네. 어떤 부분이 말 바꾸기라고 보셨던 건가요? 언론에 뭐 많이 났습니다만은 처음에 그 구윤철 부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정부가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전혀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고 아직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만나고 나서는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됐다. 이렇게 강유정 대변인이 얘기를 했는데 네.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가 아니고 그 뒤에 이렇게 계속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금 말이 안 맞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또 법안만 발의하면 대미투자 특별법 법안만 발의하면 자동차 관세는 15%로 소급 적용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네. 법안은 이미 발의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는 법안 발의가 아니고 통과가 되어야만 관세가 15%가 유지가 된다고 하니 말이 계속 왔다 갔다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네. 이게 도대체 어느 말이 맞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네. 또 뭐 당신은 우리 기업 미국 진출을 돕는 호혜적인 기반으로 좋은 돈이다 3,500억 불이 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는 또 대통령께서 만약에 그대로 했으면 IMF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했을 것이라고 또 얘기를 하거든요. 예.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네네. 도대체 어느 말이 맞는 것인지 네네. 계속 말 바뀌고 하면 국민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예. 지금 미국 쪽에서 나온 보도도요. 사실 좀 그런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지금 미국 백악관에서는 우리가 이제 특위를 구성한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진전이다라고 언급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 네. 어제 이제 그 우리 통상교섭본부장이 USTR 부대표를 만났는데 지금 또 비관세 장벽 이슈가 이 관세 네. 문제에 또
겹쳐지는 모양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말입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했다는 것은 뭐 아주 좋은 일이죠. 네. 상대국에서 그렇게 평가해 준다고 하니. 네네. 그런데 계속 내용을 보면 정부가 우리한테 밝히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관세 문제, 이거 법 통과, 요것만 자꾸 얘기하는데 예예. 뒤에 나온 얘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뭐 비관세 장벽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예. 그래서 구현철 부총리가 왔을 때에 제가 그러면 법 통과시켜주면 관세 15%는 확실한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대답을 못해요. 확실한 게 아니고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갔고 네네. 또 미국의 러터닉 상무장관이 CNBC하고 그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예. 그래서 그 앵커가 정확하게 이 질문을 했거든요. 15% 내려가느냐 법만 통과시키면 네. 이래 물었더니 that will help 즉 아.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예. 그러니까 도대체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고 조현 네. 외교부 장관도 또 국회 대정부질의 질의에 답변을 하면서 예. 이게 관세만으로 안 된다. 비관세 장벽에 대한 논의도 지금 저쪽에서 요구가 많다는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예예.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정부가 자꾸 말을 바꾸고 있는 거 아닌가. 미국이 바꾸는 건지 정부가 바꾸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관세만 하면 되고 법만 통과되면 되고 하던 것이 이제는 비관세, 그것도 비관세 영역이 엄청나거든요. 네네. 온풀법에서부터 농수산물까지 그렇죠. 이게 쭉 다 연결이 되는데 예. 어디까지 미국하고 얘기를 하고 어디까지 열기로 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밝히지를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전선이 되게 확대되고 혼재되는 양상이긴 한데 그렇다 네. 하더라도 지금 특위 활동 기한이요. 본회의 직후에 지금 다음 달 9일까지 의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네, 이 그렇습니다. 얘기는 결국 대미투자특별법은 다음 달 9일 이전에는 한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예, 존속 기한 내에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네. 안 되면 또 연장할 수는 있지만 네. 저희 지금 입장은 가능하면 한 달 안에 예. 법을 만들어보자. 밤을 새워서라도 하자. 네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설 연휴가 또 끼어 있는 겁니다. 아, 네네. 뭐 직원들도 나오고 의원님들도 다 나오셔야 되는데 예. 설 연휴까지 전체를 다 써서 논의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거든요. 예예. 그래서 현재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네.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예산을 절감하고 예. 슬림화하고 낙하산을 막고 네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빨리빨리 동의를 해주기만 하면은 네네. 여당 정부 여당이 동의하면은 사실 그렇게 조문이 많은 법안은 아니기 때문에 네. 빨리 통과될 수도 있고 저희는 하여간 9일까지는 통과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밤을 새워서라도 하겠다. 네네. 이런 말씀드립니다. 관련해서 구윤철 부총리가 지금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전에도 미국 그러니까 대미투자 후보 프로젝트를 미리 검토하는 추진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했는데 이 추진 네. 체계 가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미국에서도 그렇게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를 가동해서 미리 검토를 해놓는 건 좋지만 이 법에 포함되어 있는 대로 투자 전에 국회에 보고를 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사전 작업은 정부로서는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 이후에 보고 없이 슬렁슬렁 넘어가고 깜깜이로 국민들 모르게 나라 돈을 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지금 대미투자법 입법과는 별도로 지금 온라인 플랫폼법도 계속 지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인데 현재 네. 이 온라인 플랫폼법 같은 경우에는 국회 정무위에 계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입장은 어떤 건가요? 온풀법이 이제 미국이 이제 자기 나라 플랫폼 기업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규제를 하게 되면은 이거를 보호무역으로 간주하고 있거든요. 네. 이걸 다시 또 보호무역을 한다는 이유로 관세 보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시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네. 이게 쿠팡 문제도 이게 연관돼 있는 거거든요. 예예. 온라인 플랫폼이지 않습니까, 쿠팡이. 예. 그래서 이거가 이제 김민석 총리가 갔을 때도 그 미국 벤슨 부통령이 이 문제를 얘기했는데 네. 아마 대충 듣고 그 대답을 제대로 안 하고 들어왔는지 오자마자 관세 인상의 문제가 나왔거든요. 예. 그다음에 구글 지도 반출 문제도 있습니다. 온풀법에 관련돼서는. 예예. 근데 팩트 시트를 정부가 해줄 때 이미 예. 이 그 온풀법 같은 거 미이행하면은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는 내용이 팩트 시트에 들어있는 부분이라서 네. 이걸 지금 와서
팩트시트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미국 요구에 상당 부분 응해야 되는 아.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외교가 합의를 안 해줬어야 되는데 이미 다 합의해 줘놓고 와서 지금 와서 다시 뺀다? 이거는 양국 관계 그나마 어려운 한미동맹 양국 외교 관계에 더 큰 어려움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앞으로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그러면요. 최근에 지금 위성락 안보실장이 관세가 흔들리니 핵 추진 잠수함 등 안보도 지연됐다 이런 발언도 하고 있어요. 근데 어 지금 팩트시트 얘기를 하셔서요. 국회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에 대해서 무슨 대응 방법이 있을까 하는 질문이 생기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외교를 국회가 대응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고 다만 이 정부 당국이 요구하는 법 통과라든지 이런 네.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최대한 정부 여당과 함께 외교에는 여야가 없기 때문에 예.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지금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인데 네네. 외교 측면에서 너무 좀 이렇게 이 협상을 잘못하고 오는 부분이 있어서 정부 여당의 외교가 우리 국회에 큰 부담을 얹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여야 당대표들과 오찬을 하지 않습니까? 네, 예. 오늘 아무래도 민생회복, 국정안정을 위한 협력에 대한 얘기들이 가장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제일 많이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그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8개월 동안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는 부분하고 민생이 파괴되고 있는 하고 두 부분이 있는데 네. 앞부분 즉 민주주의 파괴 부분은 아무리 얘기해도 초기에 경일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민생 부분에 집중하는 게 좋지 않겠나. 지금 주가지수 네. 이외의 모든 경제 지표들이 형편없이 추락하고 있거든요. 예. 특히 물가, 환율, 부동산 이런 민생 관련된 부분들이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수용하기 좋지 않겠나. 민주주의 부분은 거의 포기 상태고 그 민생 부분은 이게 흔들리면 이재명 대통령도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물가 잡고 환율 잡으려고 들 것입니다. 부동산 문제도 안정화시킬 텐데 네네. 부동산의 접근 방법이 잘못돼서 문재인 정권 시즌2로 지금 가고 있어서 네네. 부동산 가격이 서울뿐만 아니라 서울 외곽 지역까지 전부 다 오르고 월세가 지금 엄청나게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부동산이 완전히 재앙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라 네네.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건의하고 이 부분을 대통령이 수용해서 여야 합의로 부동산, 물가, 환율을 잡아나가는 노력 이 부분에 오늘 회담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성과를 내지 않겠나. 특히 민주주의 관련된 파괴 여러 법들 일방 강행 통과시키고 있는데 이 예. 부분은 글쎄요 아무리 얘기해도 아마 안 됐지 않겠나.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약한 분이기 때문에 잘 수용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생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지금 민생 얘기를 하셔서 이제 부동산 얘기에 대한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요. 지금 네. 부동산 감독원에 대한 그 관련법, 부동산 감독원 설치법을 곧 발의한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발의를 했습니다. 발의를 했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법이죠. 왜냐하면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국민들의 개인 통장에 거래 이체 내역, 공공기관, 금융기관 대출 정보, 담보 내역 이런 걸 전부 영장 없이 들여다볼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네. 우리 헌법의 영장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고 개인정보를 이렇게 다 들여다보는 것 때문에 이게 빅브라더 아니냐 이런 비난까지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정부가 시장 원리로 잡으려고 하지 않고 모든 걸 개입해서 조사하고 수사하고 이렇게 해서 잡으려고 드는 방식 이것은 시장을 감시의 대상, 시장을 육성의 대상이 아니라 감시의 대상으로 보는 좌파적인 도구마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네. 이 방식으로 갔다가는 정말 국민의 개인정보도 전부 흔들리고 헌법상 영장주의도 흔들리는 이런 반헌법적 발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네. 의원님 그럼 말씀하신 이 조항은 어떻게 수정 또는 폐지 어떤 입장이신 건가요? 저는 부동산 감독원 자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을 감독을 해서 시장 가격을 잡겠다. 시장을 정부가 이기겠다고 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 생각인데 예. 천만의 말씀입니다. 부동산은 이런 감독
수요 억제 이걸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공급 대책을 발표하고 네. 공급을 지속적으로 해간다는 신념이 있게 되면 부동산 투기는 안 일어나는 것이고요. 네.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잡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발상입니다. 아니, 주택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있어야 한 채는 자기가 살고 나머지는 전세 월세 시장에 내어놓기 때문에 전월세 시장이 안정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한 채만 가진 사람도 비거 주면 세금을 매기겠다, 장기 특별 공제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네. 그것도 되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 한 채 가진 사람이 그 집에 사실 비거주 하더라도 이유가 다 있는 것이거든요. 지방에 간다든지 왜 해외에 간다든지 더 큰 집에 전세로 산다든지 돈이 없어서 갭 투자를 해놨다든지 등등의 요인이 있는 것인데 이런 네. 걸 싸그리 무시하고 한 채도 세금 중과세하겠다. 2채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하겠다. 이런 식으로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으려고 드는 것 자체가 잘못이고 부동산 감독원은 똑같은 방향에서 공급을 하고 이렇게 풀어갈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감독하고 감시하고 못하게 하고 통제하고 영장 없이 들여다보고 개인정보 침해하고 이런 방식으로 나라가 통치가 되고 부동산 시장이 잡히고 시장이 안정을 찾을 거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부동산 감독은 이것은 반은 법적 발상이라 보고 끝까지 반대를 할 생각입니다. 네. 그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유예를 5월 9일로 종료하겠다는 이 정부 방침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다주택자에 대한 유예가 아니라 사실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를 없애야 됩니다. 이렇게 수십 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자기가 그 많은 걸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전월세 시장에 공급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1가구 2주택에 대해서는 더더욱이 저는 1주택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지급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령층들이 나이가 많아지면서 근로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2채의 집을 가지고 한 채는 자기가 살고 한 채는 전월세 시장에 내놓아서 공급을 하면서 노년을 이끌어가는 수입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건 네.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이걸 2채 있다고 야단치고 여러 채 있다고 야단치고 세금을 중과해서 못하게 하고 하면 전월세 그 물량은 누가 공급합니까? 정부가 공급하고 있는 물량 공공임대주택은 15%밖에 안 됩니다. 네. 85%를 민간이 공급하고 있는데 이걸 때려잡겠다고 하는 얘기는 전월세 시장의 왜곡, 폭등. 그래서 어제 신문 보니까 미아리의 월세 가격이 400만 원까지 올랐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청년들 돈도 없는 청년들이 어떻게 집을 자기 집을 삽니까? 전월세로 시작해서 차곡차곡 모아가야 되는데 한 달에 300, 400 이렇게 월세를 내면 무슨 수로 자산을 축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극히 잘못된 이 실패, 문재인 시즌2로 가서 다시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킬 것이다. 실패로 귀결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어젯밤 늦게 지금 그 이른바 재판소원법이라 하죠.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를 통과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겁니다. 헌법 101조를 보면 사법권은 법원에 있는 것이고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한다고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최고법원이 대법원 난 판결을 다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보낸다? 4심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고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 국민들로서도 이렇게 4심이 되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는 거예요. 돈 있는 분들은 알겠습니다. 상관없겠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많은 시간,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최종 확정 판결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네. 반헌법적인 101조의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전격 인터뷰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